주위에서 간병인 보험 꼭 들어야 된다, 곧 혜택 줄어든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대로라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간병비는 간병비대로 내면서 정작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간병인 보험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이슈, 그리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 청구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간병인 보험 청구할 때 손해보는 일 확실히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도움되는 보험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간병인 보험의 두 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 보장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보상받기가 까다로워졌다. 두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저희 보험신호등을 통해 간병인 보험을 찾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병인 하루 쓰려면 11만 원 이상인데 한 달이면 벌써 330만 원이거든요. 이런 간병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조를 안 해주고 실비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다 보니까 오로지 내 돈으로 전부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짧은 입원이면 건딜만 하겠지만 한 달 330만 원, 두 달 660만 원, 세 달 990만 원 이렇게 길어지면 결국 간병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간병인 보험의 보장도 줄고 보장받기가 까다로워졌지만 여러분께서 주의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절대로 손해볼 일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사용일당과 지원일당이 있는데요. 지원일당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구해서 직접 보내주는 보험을 말해요. 가입자가 내는 돈 자체가 추가로 없으니까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인데다가 미리 신청해야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점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로 당장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직접 간병인을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가입할 때 정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다 보니까 물가나 인건비 상승 시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만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는 비갱신형인 점과 약관상 가족이 간병인으로 일을 해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했던 물가,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체증형이 등장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줄기도 했고요. 여기에 간병인 어플도 발달하면서 간병인 찾는 게 예전보다 쉬워진 데다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한다는 장점까지 더해져서 간병인 보험하면 간병인 사용일당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구독자님들이 간병인 사용일당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반적인 간병인 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해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병원은 하루 15만 원, 요양병원은 하루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하루 7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체증형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20년 뒤에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30만 원, 요양병원 10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14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회사가 체증형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체증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체증형 간병보험을 판매하는 3개 보험사를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3개사 모두 20년 뒤 2배로 증가하는 건 같았어요. 하지만 A사는 5년 주기마다 체증되는 구조인 반면 C사는 중간 체증 과정 없이 20년 뒤에만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죠. 반면 B사의 경우 15년부터 20년 사이 체증 구간이 비어져 있기도 하지만 A사와의 차이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체증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물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손급여로 처리할 수 있어서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사와 B사를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한 번에 비교해 보자면요. 전반적으로 남자는 B사가 저렴했고 여자는 A사가 저렴한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두 회사의 차이는 15년에서 20년 사이 체증 과정이 없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체증 담보가 없는 점인데요. 이 두 차이점도 보험료로 비교해 볼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A사, 남자는 B사 체증형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체증형 구조는 최근 보장이 줄어든 간병인 보험의 한도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보완
보완해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 5월 이전만 해도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20만 원까지 지급해주던 회사도 10만 원, 15만 원으로 보장을 줄였습니다. 물론 지금 소개해드리는 간병인 보험은 2025년 5월 전이나 후나 15만 원으로 동일하긴 한데요. 당장 간병인을 쓸 일이 적은 젊은 층에게 15만 원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루 11만 원의 간병비를 썼다고 한번 해보면 여기에 한 달에 내야 하는 보험료까지 더해서 생각해보면 하루 15만 원씩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의 보장 자체가 빠듯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증형 보험은 가입하고 바로바로 간병인을 쓰게 될 일이 많은 중장년층보단 가입하고 오랜 기간 가지고만 있을 가능성이 큰 젊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까지는 간병인 보험의 최근 이슈 중 하나인 보장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인 약관의 변경에 따른 미지급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엔 무엇이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알아볼게요. 간병인 보험의 특약 중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5만 원씩 지급해주던 보험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차이를 혼동해서 시설을 이용해놓고 청구해서 못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병원에 상주해서 치료와 관리를 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요양시설은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병원과 시설의 차이를 혼동해서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쓰고 청구했다 못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 재가시설급여 보험에선 또 요양원에 대해서 보장해주거든요. 간병인 보험과 재가시설급여 보험이 보장해주는 병원과 시설의 차이를 헷갈려서 발생한 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 사례인데요.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뒤 청구하자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해요. 작년 11월 금감원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관련된 보험금 부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과잉 청구 등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이유로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약관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보면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 즉 케어네이션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게끔 약관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어플이나 간병인 업체가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구독자님의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간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한 게 확인된 자에 한한다 라는 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약관을 가진 간병인 보험이라면 다음 절차를 통해 가족 간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 가입자가 어플에 간병인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하고요. 간병인 역할을 할 가족이 공고에 지원을 하면 가입자가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가입자와 가족 사이에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약관상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구독자님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계약한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앞선 두 사례의 경우엔 진짜 간병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게 된 건데요. 두 번째 변경된 개선 방안을 보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근무 일지, 간호 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젠 진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간병인을 썼을 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주의할 점이에요. 간병인 보험에는 180이라는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간병비를 지원받고 180일이 지나면 181일 차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25년 1월 1일에 3일 정도 입원하고 간병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6월 30일쯤 다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이때는 면책기간이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181일부터 365일까지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셔야 돼요. 이 특약이 없으면 1년 내내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험료도 한번 보시면 질병상에 합쳐서 71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간병인 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과 보장 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있는 페이백 특약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특약은 간병비를 쓴 만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실제로 지출한 간병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A사는 200만 원,
B사는 150만 원을 받는데요.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15만 원을 지급해주는 보험 가입했고요. 이때 하루 간병비로 11만 원을 실제로 지출했어요. 그리고 30일 입원했습니다. 한 달간 간병비로 총 330만 원을 지출한 셈이 되는 거죠. 일단 간병비를 지출했으니 A사, B사 모두 15만 원씩 30일 총 450만 원을 간병비로 돌려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페이백 특약을 더하면 A사는 200만 원, B사는 150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330만 원이기는 하지만 A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650만 원, B사는 6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체증형의 페이백 특약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보장 축소 문제는 충분히 보완이 되고도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 일명 페이백 특약은 20년 납 100세 만기 55세 여성 기준 14,500원 정도인데요. 보장 대비 보험료도 저는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특약은 쓴 만큼 돌려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 간병비를 지출해야 하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특약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증형의 경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체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는 지출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최근 간병인 보험 이슈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보장 축소 이슈와 관련해서 젊은 분들은 체증형을, 연로하신 분들은 페이백 특약을 대체로 하시면 줄어든 한도를 충분히 메우실 수 있고요. 약관 변경에 따른 이슈는 몇 가지 주의점만 기억하시면 청구할 때 손해보시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요양병원은 간병인 보험이, 요양원은 재가시설급여 보험이 보장해준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족이 간병할 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중개 서비스 업체가 직업 속의 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공고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개 서비스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이 맞다면 이젠 가족을 고용했을 때 실제로 간병인 활동을 했는지 유무를 입증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면책기간에 의해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181일 이상 추가 담보도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간병인 보험으로 손해보시는 일 없으실 수 있도록 영상 참고해서 간병 파산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으면 합니다. 저희 보험신호등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 보장,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보험사의 약관을 비교하고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플랜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관심 있으시거나 정확한 간병인 보험 설계와 간병인 입원 지원비가 필요할 때 영상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